지난해 말 사설 응급이송단에서 일하던 상용 씨는 이날도 평소처럼 응급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지금 좀 위급한 환자가 있어가지고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병원 가서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고. 무사히 환자 이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발생한 경미한 접촉 사고. 병원에서 이제 후진을 하다가 이제 차가 덜컹 하더라고요. 이제 좌측 이제 운전석 쪽 뒷부분이 좀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여기 이 부분이 좀 찌그러졌는데 요 정도? 한 뼘 정도 크게? 이 흔적은 비극의 빌미가 됐습니다. 응급이송단의 대표는 상용 씨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늑장 보고를 했다며 구타하기 시작한 건데요. 예,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주위 사람들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대표가 폭력을 휘두르는 자리엔 다른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쉬는 소리 내시다가 뒤로 넘어가시고 이런 기절을 했죠. 이제 그때서야 단장이 저희를 집에 보내더라고요. 대표는 먼저 퇴근한 직원들을 안심시킬 용으로 상용 씨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냥?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간 동안 이어진 폭행.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아침, 상용 씨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손상과 외인성 쇼크사. 유족들은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가해자 측은 고의성은 없었다며 상해치사라는 입장입니다. 해군 중사로 전역한 뒤 응급구조사의 꿈을 키워온 상용 씨. 큰 키에 90kg으로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던 그는 3년간의 괴롭힘으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왜 이런 일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응급구조사를 땄거든요. 근데 이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사설구급차랑 이제 병원 응급실 그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병원은 보통 이제 티어 자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사설구급차 쪽으로 몰리는데 이제 이걸 이용한 거죠. 대표는 소방관 특채를 갈망하는 직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왜 이토록 끔찍한 폭력과 협박을 당하면서도 끝내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벗어난 이유가 이건 거예요. 요거 때문에. 급여 명세서를 보니 매달 100만 원을 제하고 지급됐는데 이는 과다 청구된 응급차 수리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피해가 알면은 피해가 우리한테 돌아올까 봐 형님은 끝까지 자기가 맞아 죽어가면서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미안하죠, 형한테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봐도 별 조치 없이 마무리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법보다 혼자 참는 길을 택하는데요. 소은 씨가 2년여간 캐디로 일했던 한 골프장. 28 젊디 젊은 나이에 스스로 택한 죽음. 그녀는 이곳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동안 어떤 일들을 겪었던 걸까요? 동생이 유품인 휴대폰을 제가 받았어요. 그 휴대폰을 보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지 않은 내용인데 이제 메인에 일기 형식의 유서 같은 게 이제 2개가 있었어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쓴 일기장엔 상사의 감정적인 대우에 힘이 들고 캡틴이 너무 괴롭히는 것 같다는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었군요. 일기장에 적힌 이 캡틴은 100여 명의 캐디를 관리하는 상급자를 말하는데요. 캡틴은 벌당 제도라는 특수한 벌점제를 진두지휘한다고 합니다. 캐디분들의 주 수입은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오시는 손님이 캐디피를 납부하시는 것을 지급받게 되는 게 주 수입입니다. 어느 정도 벌점이 쌓이면 벌당이라는 벌당 제도를 운영하는 그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소한 실수에도 과도한 벌당을 적용해 함께 일하는 캐디들을 괴롭혀 왔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기 진행을 돕는 무전기를 통해 인격 모독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일삼았다고 합니다. 캐디들 중 유난히 소은 씨에게 심했다고 하는데요. 90명이 듣고 있는 무전기에다 대고 너는 엉덩이가 무겁냐? 왜 안 뛰냐? 소은 씨는 지난해 8월 캐디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캡틴의 괴롭힘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글은 올린 지 20여 분 만에 삭제됐고 관리자로부터 퇴장까지 당했는데요. 그로부터 보름 뒤 골프장 근처 모텔에서 젊디 젊은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당 골프장을 찾아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게 사실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무선 통해서 그 얘한테 나 경기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 그리고 너 엉덩이 무겁냐? 제가? 아, 그렇게까지 얘기했대요? 뭐 그렇게 해서 그랬구나. 돼지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했었다. 아, 제가? 그랬구나. 부인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 한 적 있으세요? 그거 없어요. 지난 2월 초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캐디와 같이 자영업자처럼 일하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은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법상 근로자한테만 적용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캐디처럼 분명히 일을 하고 있고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설사 일하다 괴롭힘을 당해도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붙여진 반쪽짜리 법이라는 오명, 과연 씻어낼 수 있을까요? 네, 보셨듯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어 보입니다. 같은 노동자인데 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뭐 요즘 노동 밖의 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동자로서 노동 행위를 하고 있지만 노동자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상에 이 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만 한정이 되어 있고 네. 요즘 플랫폼 노동이라고 일컬어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든지 지금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하도급 형식에 있는 네.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우리 사회 전반에 의식이 네. 경제 주체를 사업주, 기업으로 보다 보니까 노동자는 값싼 생산재 정도로 취급하는 문화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네. 네, 변호사님 한간에는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약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방지가 아니라 사실상 이걸 방치하는 법, 이런 이제 조롱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이제 법 자체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 내에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네. 회사의 사업주가 알아서 조사를 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사업주가 제대로 조사가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 아니겠어요? 거 싫어하겠죠, 아무래도 사업주들은.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노동부에 이제 진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기는 했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한 5,658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실제 그중에서 한 80%에 해당하는 4,300건 정도는 그냥 유야무야 없어진 거예요, 보면. 실효성 문제가 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을 좀 강화해가지고 처벌 조항도 좀 제대로 만들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구제 규정 이렇게 좀 만들어야 돼, 세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현재의 법 구조를 보면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그냥 차라리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뭐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님? 네, 2018년 법안 논의될 때는 이 법의 어떤 의미와 예방 방법 정도로 미비한 법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한 15개 정도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 괴롭힘의 주체를 확대한 거에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사업주를 포함해서 도급인이나 사용주의 친족까지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줬을 때는 괴롭힘의 주체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적용될 사항이 확대되고 아울러 근로감독관에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그 법안이 이제 개정되도록 나와 있긴 한데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박창진 위원장께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당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지옥문을 여는 것 같은 노동자의 그 괴롭힘 행태들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 저 또한 그 처절한 경험을 했던 대상자였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든지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소중한 생명인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사회적 문제라는 것에 있습니다. 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